안녕하세요. 세법전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과 관련된 세금 얘기를 할 건데, 명절에 근로자분들이 떡값이라는 걸 받게 되죠. 근데 제가 떡값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근로자가 받는 것도 떡값이지만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한테 무언가를 주는 것도 떡값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떡값에도 세금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무언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로자한테 주는 거는 복리후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부분을 급여로 보고 나중에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결국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결국 받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품권도 똑같이 급여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떡값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에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현금으로 뽑아서 주는 게 조금 느낌은 있지만 혹시나 이제 그러한 부분을 세무서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계좌이체를 하셔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조금 세무서에서 태클 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꼭 하자.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한테 주는 것도 떡값이라고 하니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상품권, 대부분이 이제 상품권으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주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냐? 우리 거래처한테 주는 것들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앞서 근로자한테 주는 것들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했지만 접대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이제 3,600만 원. 옛날에 저 공부할 때는 2,400이었는데 3,600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는 접대비라는 용어가 아닌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접대비라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아서 해당 영상에서는 접대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정되어서 접대비 아니다 뭐 이런 댓글 안 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접대비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모르는 줄 알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오히려 접대비라고 하는 게 이해가 더 잘 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건당 3만 원이 초과하면 적격 증빙 자료를 수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적격 증빙 자료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 등을 말하고 있으며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거의 거래처한테는 상품권을 많이 드릴 겁니다. 이런 상품권은 꼭 법인카드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구입하셔가지고 내역을 남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처한테 만원, 2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는 경우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1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꼭 적격 증빙 자료를 수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품권은 이제 신용카드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인은 법인카드로 사시면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이 구입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체크카드는 가능하다고 하니 체크카드로 구입을 하시거나 체크카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 구매처에 이제 연락해 보시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 가셔서 개인 사업자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카카오톡에서도 상품권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선물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카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카드 결제하는 곳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선물하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업체 대표님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왜냐하면 100%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닌 98%, 97% 이렇게 싸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1, 2% 차이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를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권을 거래처한테 지급을 할 때는 지급 대장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소명하라고 했을 때 작성된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부인을 당할 수 있고, 만약에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지급 대장을 잘 작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떡값과 관련해서 상품권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상품권은 추가적으로 광고 선전비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광고 선전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 다른 거는 접대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로 상품권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광고 선전비로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잘은 없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는데 뽑기를 해가지고 상품권을 당첨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비용 처리될 수 있는 항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밸런스 있게 비용 처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분들이 떡값을 현금으로 주는 걸 좋아할까요? 물품으로 주는 걸 좋아할까요? 상품권으로 주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현금으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현금으로 지급하셨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계좌이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